그 테스팅 부분은 여기 1.5 테스팅의 심리학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팅을 할 때 그 개발자라는 사람들하고요. 형광펜 좀 띄워놓고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개발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엔지니어하고 이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좋고요. 테스팅이 조금 더 독립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4단계 정도의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발자가 자기 거 테스팅하는 경우 있죠. 개발자가 테스팅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에러를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같은 개발팀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테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오류를 잡거나 이런 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오르면 다른 그룹의 독립적인 테스트를 하는 인원들이 이제 붙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전문 테스트 팀들이 있는 겁니다. 혹은 테스트 전문가가 있어서 그 테스팅을 이제 하도록 되는 경우. 그러면 뭐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하거나 같은 팀 동료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예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강력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조직 또는 다른 회사에 있는 그 인원이 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팅 전문 업체들이 와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개발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 TT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 소프트웨어 좋다. 그러면 GS 마크라는 걸 줍니다. GS 마크라는 걸 받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굿 소프트웨어라는 의미예요. 그 TTA라는 데서 소프트웨어를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만들고 내 거 문제 없어 라는 것보다는 동료가 해주고, 혹은 다른 팀이 해주고, 혹은 아예 다른 곳에서 그 해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테스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그 테스팅의 목표 설정은 내가 얘를 테스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커버하려고 하는지, 그런 목표 설정은 테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테스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테스팅은 그 결함을 계속 찾는 경우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경우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테스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팅 잘못된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테스터들이 이제 자꾸 뭐가 문제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비판이나 오해로 소지될 그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잘했는데 그 결함을 찾아낸 테스터가 와가지고 이거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야, 뭐 프로그램을 뭐 이따위로 했냐,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서로 간에 막 감정이 쌓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테스팅할 때는 이제 호기심,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호기심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 비평, 혹은 약간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세밀한 것에 주목하는 태도, 개발자 혹은 개발팀의 동료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개발자 또는 개발팀 동료와 기본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뚱맞게 가서 이거 안 된다 막 이러면 서로 기분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런 결함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잘 하려면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으면 잘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결함이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원인을 따지거나 원인을 따지는 건 좋지만 뭐 책임 소재를 막 따지거나 막 이러면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테스터하고 개발자 사이에 감정 악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의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주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되게 피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터나 테스터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들하고 굉장히 좋은 대인 관계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서로 설명이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들은 이제 결함 정보들을 모을 건데 결함 발견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테스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터의 역할들을 보면 테스터의 역할은 뭐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공동적인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심어서 서로 협력 관계로 이제 어, 진행하고 싶은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딱 이게 어떤 결함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만 전달해야 됩니다. 네가 왜 이걸 이렇게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다, 당신 코드만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의사소통이 전달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왜 그 인원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거를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 간에 의사소통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이해됐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다 했다고 느꼈지만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면 또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이 잘못 고치는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컴퓨터에서만 하던 영역을 벗어나서 가전이나 무선 단말기, 산업기기, 휴대폰 혹은 자동차 분야 이런 데까지도 다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금 얘기했던 분야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테스팅이 강화된 그런 분야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의 중요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결함을 중요한 건 이제 사전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일단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실험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야? 테스팅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테스팅의 중요성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체 개발비의 한 4에서 60% 정도가 테스팅 비용입니다. 심지어 개발 비용보다 테스팅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실제로는 이 제품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얘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도 높아지고 그런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위험성, 최소한의 리스크라고 하는 걸 제거시키고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쨌건 그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테스팅을 해줘야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은 부분 그런 애들한테 뭘 줘요?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그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사람들의 그 기대 수준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뭐 내가 중요시하는 그 기능에 어쨌건 문제가 없다는 게 보장이 돼야 이게 제품으로서 의미가 있지. 어쨌건 적어도 이런 기능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제품은 아예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우리가 테스팅이라고 하면 늘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애가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테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인데 일단 테스터가 테스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알아요. 지식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럼 어때요? 제대로 테스팅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테스터는 개념이나 연관성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팅을 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테스팅 접근법 이런 것들로 알아야 되고요. 테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테스트를 얼마만큼 처리할 건지 그런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경험적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테스트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과 실무가 이게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만 알고 어떤 사람은 실무만 알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테스터가 어쨌건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이게 그 사장님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장이나 아니면 작업을 정리하는 이 매니저가 테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보통 뭐 테스팅은 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시간 되면 하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했다. 이러면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용이 이렇게 40에서 60%나 드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테스팅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순서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팅이라고 하는 애는 테스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투자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테스팅은 불필요한데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테스팅이라는 게 개발보다 더 확실한 ROI라고 얘기합니다. ROI라는 거는 저희가 잠깐만 한번 컴퓨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 가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ROI라고 해서 ROI의 뜻이 뭐냐 라고 이렇게 봤더니 말이 좀 어려운데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투자자의 어떤 자원 투자로 인해 얻어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라고 하는 걸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방법 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한 이 테스팅이 개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나 이런 데 가면 ROI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테스팅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테스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도 잘 고민해 가면서 이제 개발을 잘 해야 되겠죠. 테스팅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은 테스팅 분야의 그 매력이라고 하면서 테스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분야가 커지고 있고요. 굉장히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테스팅 분야는 체계적인 지식 체계를 갖는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컨셉과 테스트 전략, 계획, 설계 기법, 테스트 케이스 작성, 그리고 결함 관리, 지원 도구, 정적 테스트 기법, 그리고 비기능성 테스팅, 그리고 테스트 프로세스 관리, 기반 설비 및 환경, 그리고 매트릭과 리포트 등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문 분야가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스팅 분야는 아주 뭐 우리 소프트웨어 테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화 도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안이나 신뢰 뭐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동차, 뭐 국방 뭐 이런 곳에 다 보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보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스팅이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팅 기법이나 컨셉 기법,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해서 최적화해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테스트 업체들도 실제로 뭐 어떤 웹 기반 혹은 어플 기반 뭐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보안 솔루션만 또 테스팅 해주는 그런 또 전문 업체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분야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테스팅의 중요성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스팅 분야에서는 연령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테스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쓰던 방식들 그리고 기존에 해봤던 그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게 있지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해결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발자들에 비해서 테스터들이 연령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쉬운 얘기로 또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딱 전문 분야를 갖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요즘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제 업으로 여러분이 이게 그 어느 수준이 되면 딱 그 수준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서 이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걸 해서 이 수준까지 이렇게 딱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쨌건 월급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테스팅 분야라는 거는 아까 여기 보듯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업 또는 스테이입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일정 수준까지 오르든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상태로 보통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품질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회사가 있다, 조그마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개발자도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테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따로 두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테스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점점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모든 인원이 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 인원이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품질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정 수준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에서 와서 이 품질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회사에 있는 이런 전문 인력, 이런 인력이 이제 점점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력사 파견 인력 지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테스팅 전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고급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회사 안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건 이런 전문 인력이 됐다,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 뭐 아주 대박인 거죠. 그죠? 연봉 장난 아닙니다. 전문 테스터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테스트 전문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개발하던 사람이 테스터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해나 테스트 수행 능력을 갖는 그런 기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개인 능력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분석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문서화 같은 것도 필요한 기능이죠. 그렇죠? 기술이고 결함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또 습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 분명히 신기술이나 새로운 도구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죠. 맨날 쓰던 거 쓰고 막 쓰던 방법으로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일수록 어떻게 해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도구들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표준화라는 것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회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태도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이게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전문가로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테스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전문가, 그죠?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테스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영상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한 번씩 보신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요구공학, 요것도 이미 보신 영상일 거고, 그 다음에 형상관리, 요 부분도 여러분이 보신 영상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 영상들 보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1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제가 1장을 굉장히 천천히 나갔는데, 이유는 1장 이 부분이 실제로 전반적인 테스팅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용어도 많고 뭐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가 요 1장 수업을 통해서 테스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어때요? 테스팅은 초반에 빨리빨리 하면 좋은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갈 거고요. 요 1장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서 특히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요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단계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 그림 봤는데, 제발 부탁이지만 요렇게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는 순간에, 이 초반에 얘를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아주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 어떻게 해요?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런 실수를 막아 나가는 그 동작, 그거 역시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한 번씩 봤는데요. 요 그림,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 리스크가 큰 애를 어떻게 해요? 먼저 처리해야 되죠. 먼저 처리해야 되죠. 나한테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결함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데 그냥 바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벌어질 리스크를 확인하고요. 리스크가 큰 놈 먼저 해결합니다. 리스크가 큰 놈부터 해결합니다.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리스크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뭐 실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아, 이거에 의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아, 이러면 그런 오류들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사실 물론 잘 고치면 더 좋지만, 만약 시간이 없다, 비용이 없다, 그러면 그런 오류들은 이제 골라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리스크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몇 가지 용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추가 2장 영상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